안녕하십니까. 광진코스 국어 강사 정희정입니다. 대원여고 2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 국어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럼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수능 공부를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신은 또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제 이름은 정희정이고요. 현재 광진코스 전임 강사입니다. 2020학년도에 대원여고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친구들을 전임해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원여고 2학년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진코스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한 강사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고 왜 친구들이 제 수업을 찾아줬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핫 트렌드는 선택 과목의 신설인데요. 기존에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 5가지의 영역으로 국어시험이 구성이 되었다면 변화하는 수능에서는 화법, 작문이 합쳐진 화법과 작문, 문법 영역이 합쳐진 언어와 매체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작과 언매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고스에듀 유튜브에 대표 원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각 영역별의 문항수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화법, 작문, 문법은 합쳐서 15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화작 따로, 언매 따로로 바뀌면서 각각 11문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문항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문학과 독서는 30문제에서 34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역시나 바뀐 수능 국어에서도 이 독서와 문학 부분의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학과 독서를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이 문학과 독서를 얼마나 맞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문학과 독서 파트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국어 수능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 두 번째는 그 핵심을 가지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 결국 국어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 독해력과 응용력 이 2가지를 요구하는 시험인 건데요. 독해력이라고 하면은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그 독서 지문별 핵심 정보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개념어를 보고 실제 생전 처음 본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규 겨울 방학 때에는 저와 함께 글의 구조를 보는 눈과 핵심 개념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져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응용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저는 철저하게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될 수능은 평가원에서 낸 것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평가원에서는 어떤 개념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 평가원의 기준을 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또 수능에서 변화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선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에 쓰이고 있는 어휘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파악하는 구조까지가 꽤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신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신 수업 또한 내신 공부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요. 2학년 내신은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학년 때는 공통국어라고 해서 이제 국어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국어에서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 다양한 영역들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이 영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원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문학이라는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예 과목 이름 자체가 문학으로 이 문학 파트에서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수필, 극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거쳐서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화작과 엄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저희 고스 에듀에서도 이 대원여고의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2학기가 되면 대원여고 화작반, 대원여고 엄매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각 내신 수업에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저희 겨울방학이 끝나면 내신 간담회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자 강점은 요 세 가지입니다. 수업, 교재, 그리고 관리인데요. 일단 수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국어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신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이 어떻게 수능에 적용되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깨닫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 때 배웠던 개념들에 대해서 이 실제 수능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깔끔한 판서 수업도 제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문학 개념이나 문법 개념 같이 학생들 머릿속에 개념을 체계적으로 넣어야 할 때 이 깔끔한 판서 수업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판서 순서를 제대로 매겨가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머릿속에 잘 남고 이것들이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꽤 판서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꼼꼼한 개념 설명. 이것 또한 제 수업 중에 하나의 장점인데요. 이것은 중하위권 친구들보다 중상위권 친구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외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기본적인데 엄청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개념이나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엄청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본기를 다지고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을 시각화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판서 수업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희정쌤은 어떻게 제시문을 분석하는지, 희정쌤은 선지를 어떻게 끊어내는지, 또 희정쌤은 그 선지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등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것인데,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소통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실제 줌이라던가 아니면 구글 미트라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얼굴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가 판서 수업 때 했던 것들을 찍어서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각화하고 체계화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수업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실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등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따라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재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교재는 수업 교재는 자체 제작 교재입니다. 이 제작 교재는 앞에서도 언급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를 만들 때 그냥 2020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해서 이걸 딱 그냥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었던 문제들,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가 아주 뚜렷한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선별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로 부교재로 나가는 것이 주간 고스입니다. 이제 주간 고스는 저희 고스 국어 선생님들께서 집필하신 매주 나가는 교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주간 고스에 대한 설명도 저희 고스에듀 유튜브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올라와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핵심 개념 정리 노트가 또 따로 나갑니다. 사실 한 번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매주 타이핑 쳐서 나가는 자료인데, 실제 내가 배웠던 개념이 모의고사나 수능 출제된 발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냥 보기 좋게 한 페이지로 정리한 노트 필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전국에서 저한테 배우는 친구한테만 나가는 서브 노트, 품격 노트가 또 제공이 되는데요. 사실 이 품격 노트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런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만든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가지고 개념 학습도 스스로 할 수가 있고, 오답 정리도 스스로 할 수가 있고, 또 희정쌤한테 질문할 질문 같은 것도 정리하는 질문 노트 카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격 노트 하나로 자기의 취약점이 단권화되는 효과를 누린다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내신 교재로 나갔던 비망록 제 자체 교재이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또 수능 교재도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품격 노트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는 칸도 마련해뒀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이것은 실제 제가 개념어 정리로 나가는 필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배웠던 개념어에 대해 빈칸을 뚫어놓고 수업을 복습을 하고, 그것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발문으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배웠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 시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제대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지도 압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등한시하진 않을지, 또 숙제는 또 대충 하진 않을지, 이런 걱정에 매일매일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절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관리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수가 적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모든 학생들을 정말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 왔고 앞으로도 관리를 열심히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일에 저희가 클리닉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평일 클리닉 시간에는 그 전주에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클리닉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그와 동시에 미흡했던 숙제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같이 갖게 되고요. 주말에 등원을 하게 되면 주말 수업 테스트도 진행이 됩니다. 이 주말 테스트의 차이점은, 평일 클리닉과 주말 리뷰 테스트의 차이점은, 이 평일 클리닉에서는 개념을 확인하는 테스트, 주말 리뷰 테스트는 그 개념을 실제 모의고사에 적용하는 테스트. 그래서 그게 진짜 학생 것이 됐는지, 학생의 개념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들을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러한 점들이 매주 학습 현황으로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안에는 이 학생이 클리닉 테스트는 몇 점을 받았는지, 리뷰 테스트는 몇 점을 받아서 통과를 했는지 못했는지, 또 숙제는 각 영역별로 얼마큼 되어 있는지 퍼센테이지화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꽤 꼼꼼하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수업도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클리닉 하는 장면들을 가져왔는데요. 실제 줌을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클리닉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물론 제 욕심상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굉장히 친구들이 얼굴을 보여주는 걸 많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 실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페이지,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왜 지금 영상 안 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특히
이런 숙제 검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실제 대원여고 2학년 친구가 숙제 검사를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마지노선을 금요일까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인증샷을 보내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실제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찍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한지 질문을 하면 제가 카톡으로 대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클리닉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겠지만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머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걱정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올 한 해 코로나로 참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학원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 개인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